안녕하십니까. 2016년도 제14회차 청소년 상담사 3급 발달심리 기출문제 후반부 15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번에서 마지막 30번 문제까지인데요. 전반부 문제보다 더 쉽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는 청소년기의 자아정체감입니다. 자아정체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자, 자아정체감에 대한 고민은 구체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징이 아닙니다. 제가 그랬죠. 앞에서 형식적 조작기가 바로 청소년기라고 그랬으니까 형식적 조작기의 인지적 특징과 관련성이 있겠죠. 자, 2번 부모의 가치를 그대로 수용하여 비슷한 선택을 하는 경우를 뭐라고 배우셨죠? 네, 정체감 유실이라고 배웠습니다. 정체감 유실은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됩니다. 조기 완료와 동의어가 된다. 자, 3번입니다. 자아정체감은 청소년기에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나요? 네, 그렇지 않죠.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기 어려워요. 자아정체감이라고 하는 것은 확립이 되는 게 발달고합인데, 확립해야 되는 게 발달고합인데 청소년기에 대부분 완벽하게 확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청소년의 연령과 가족은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요? 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칩니다. 청소년의 연령은 개인적인 특징이라 하고요. 청소년의 연령은 개인적인 특징이 되고요. 가족은 뭐예요? 환경적인 특징이라고 하죠. 가족은 환경적 특징이 됩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정체성 발달의 영향 요인입니다. 정체성 발달 영향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소년의 연령과 가족은 영향을 줍니다. 정체감 위기의 상태에 있으면서 아직 의사결정을 못했답니다. 자, 이런 것을 뭐라고 하죠? 유예라고 합니다. 자, 여기 위기 상태에 있으면서 라고 했어요. 그럼 위기 경험이 있는 거죠. 위기 경험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정체감 마르샤이에서 정체감 성취주의를 4가지로 할 때는 위기 경험과 관여 정도잖아요. 자, 관여 정도는 없는 거죠. 부족한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정체감 유예라고 합니다. 정체감 유예. 그런데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정체감 성취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답은 5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16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이제 17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죠. 자, 17번 문제는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입니다. 행동주의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아동 발달에서 생물학적 요인보다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한다라고 했네요. 네, 맞습니다. 행동주의론은 환경 결정론이거든요. 외부 자격인 환경이 결정한다. 그래서 환경 결정론적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경적 요인을 더 강조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파블로프죠. 관찰학습의 과정을 강조한다. 관찰학습 말한 사람은 반두라의 사회학습 이론이죠. 사회학습 이론 또는 사회인지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사회학습 이론, 사회인지 이론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고전적 조건 형성 아니에요. 행동주의 이론에서는 그렇죠. SR, 즉 자극과 반응의 관계를 강조하고요. 이걸 강조한 사람이 파블로프잖아요. 초기 행동주의 연구에서는 직접 관찰하고 측정할 수 있는 행동을 중요하게 연구했던 것이 초기 행동주의 연구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은 스키너입니다. 조작적 조건 형성에서 강화와 벌의 역할을 강조했나요? 네, 맞습니다. 스키너는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한 사람. 17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18번 문제는 프로이트가 나왔고 지그문트 프로이트입니다. 성격 구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입니다. 쉽습니다. 초자아는, 자아는, 원초와는, 자아는. 앞에 주어를 다 성격의 구조로 잡았고요. 성적 욕구와 관련된 것으로 쾌락의 원리. 말씀하세요. 원초화입니다. 1번 탈락. 자, 2번 자아 이상과 아이디얼과 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게 뭐죠? 말씀하세요. 초자아입니다. 자아 탈락. 3번 현실의 원리를 따른다. 그리고 개인이 현실에 적응하도록 돕는다. 현실의 원리. 말씀하세요. 자아. 아, 맞네요.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입니다. 도덕의 원리죠. 도덕 원리를 강조하는 것 말씀하세요. 네, 초자아입니다. 탈락. 자, 1차적 사고 과정을 따른다라고 했죠. 1차적 사고 과정은 충동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성적 욕구 이런 것들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이드, 원초화가 되겠습니다. 원초화가 바로 1차적 사고 과정입니다. 탈락, 답은 3번이 답이 됩니다. 자, 18번 문제 잘 알아놓으시면 됩니다. 18번 문제는 프로이드의 성격 구조에 대한 것인데 가장 기본적인 거거든요. 제가 또 장황하게 해설도 잘 달아드렸으니까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8번의 답은 3번입니다. 19번 문제 들어갑니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이 나왔습니다. 별표. 클라인펠터 증후군은 남성에게 있는 것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성염색체 이상 증후군입니다.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인데요. 이게 정상이고요. 자, 이것에서 XXY 또는 XXXY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이게 바로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옳은 것 찾기입니다. 1번 여성 호르몬의 부족이랍니다. 2차 성징이 나타나지 않는데요. 그럼 여자에게 보이는 거네요. 생식 능력이 없고요. 자, 그 뭡니까? 터너 증후군입니다. 터너 증후군은 여성에게 나타나는 성염색체 증후군입니다. 얼굴이 길답니다. 당나귀 귀 모양이 있대요. 그러한 신체적 특징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X염색체 결함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얼굴이 길고 당나귀 귀 모양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어서 3개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말씀하세요. 다운 증후군입니다.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가 하나 더 있는 겁니다. 자, 사춘기 남자죠. 가슴과 엉덩이가 커진대요.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요. 남자에게 여성적인 2차 성징이 나타나요. 그게 바로 뭐다? 클라인펠터 증후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결핍. 신진대사에 필요한 효소, 이 단백질 요소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단백질 분해 요소요. 효소의 결핍으로 인한 유전병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거는 페닐케토뉴리아라고 합니다. 페닐케토뉴리아. 페닐케토뉴리아 또는 그냥 페닐케토누리아라고 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 효소 하면은 단백질 분해 요소입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 단백질 분해 효소의 결핍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으로 나타나는 것이 페닐케토누리아, 페닐케토노증이라고 하는데요. 페닐케토노증은 참고만 하시고. 자, 정리가 됐습니다. 답을 몇 번으로 처리하면 됩니까? 4번입니다. 옳은 거 찾기잖아요. 1번은 터너 증후군, 2번은 X염색체 결함 증후군, 3번은 다운 증후군, 5번은 페닐케토누리아 또는 페닐케토노증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분해 요소의 결핍입니다. 자, 19번의 답은 4번입니다.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쉬워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거나 갑작스러운 머리빛이 변화로 인해 끊어요. 자, 큰 소리가 났다. 마지막 단어가 반사네요. 그러면 뭐죠? 경악반사잖아요. 경악반사 뭐죠? 모로 리플렉스, 모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큰 소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러면 놀랐겠죠? 자, 신생아가 팔과 다리를 쭉 벌리면서 무엇인가를 껴안으려는 것 같은 자세를 취한다. 그래서 껴안기 반사라고도 하죠. 그게 바로 모로 반사가 되겠습니다. 1번 모로 반사가 답입니다. 자, 바빈스키는 발바닥을 자극했을 때 발가락을 부채살 모양처럼 펴는 거고요. 파악 반사는 손을 꾹 눌렀을 때 쥐는 것이 되겠습니다. 빨기 반사는 입에 가져다 대면 빨고자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걷기 반사는 아이를 들려 올렸을 때 걸으려고 다리를 휘젓는 것을 말합니다. 자, 정리가 됐죠? 우리가 이제 여기 1번, 2번, 그 다음에 3번, 5번. 1번, 2번, 3번, 5번은 사라집니다. 소멸돼요. 소멸되기 때문에 원시 반사들이고요. 자, 4번에 있는 빨기 반사는 생존 반사입니다. 이건 소멸되지 않습니다. 생존 반사에 해당된다.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좋겠습니다. 20번의 답은 1번입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21번 문제, 아동 청소년기 정신장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니다. 이 문제 별표. 아동기에는 남아가 여아보다 ADHD,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유병률이 높다라고 했습니다. 자, ADHD 누가 높습니까? 남아가 더 많아요. 맞고요. 2번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가 있죠. A자, 오탈자 수정할게요. 품행장애 문제는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입니다. 높다. 아동기에 발병했어요. 빨리 발병했네요. 따라서 이것은 일생을 통해 영향을 줄 수가 있나요? 네. 품행장애가 빨리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애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아동기에 발병하는 품행장애 문제는 일생을 통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습니다. 3번 청소년기 우울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은 누가 더 많아요? 여학생이. 그래서 여학생보다 남학생에게 더 높게 틀렸죠. 틀렸죠. 자, 여학생이 높습니다. 3번 탈락. 4번 청소년기 신경성 폭식증이 있습니다. 이게 뭐죠? 섭식장애 중에 하나잖아요. 폭식증은 섭식장애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거식증이 되는 거고 폭식증이 있습니다. 어찌됐든 섭식장애는 남자, 여자가 많습니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에게 더 흔히 나타난다. 맞습니다.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은 정신분열증이라고 했던 것이 조현병으로 바뀌었는데 명칭이 조현병은 아동기보다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에 발병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동기 때 조현병 잘 안 나타나고요. 청소년기나 성인 초기 때 더 많이 발병한다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답을 해결했는데 3번이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잖아요. 우울증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이런 거 알고 계시니까 충분히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21번의 답은 3번입니다.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2번 문제 큐블러-로스의 죽음에 관한 5단계. 이거 암기법 가르쳐 드렸는데 부분타우수입니다. 부분타우수, 부정, 분노, 타협, 우울, 수용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타우수를 꼭 찾으시면 됩니다. 부분타우수. 답은 2번입니다.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시는 겁니다. 5단계 이거 부분타우수 꼭 외워주시고요. 예전에도 이거 출제된 바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큐블러-로스가 이야기한 죽음에 관한 비해 과정 5단계였습니다. 답은 2번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23번 문제 별표. 자, 인지에 대한 문제인데 성인기가 나왔습니다. 성인기 인지 발달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지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혜.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나요? 네. 자, 지혜라고 하는 것은 노년기 때의 뭐예요? 자아거든요. 노년기 때의 자아예요. 그러니까 연령이 증가할수록 발달하는 경향이 있나요? 네, 맞습니다. 리겔입니다. 자, 리겔은 변증법적 사고입니다. 변증법적 사고의 대표적인 학자가 누구라고요? 리겔입니다. 변증법적 사고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모순이라든지 한계를 인식하는 불평형 상태에서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떤 것에 대한 모순을 인식하는 거죠. 한계를 인식하는 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변증법적 사고와 관련성이 있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후형식적 사고에서는 끊어요. 자, 감전구형 누가 말했죠? 네, 피아제요.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인데 이 다음에 후형식적 조작사고가 있다는 거죠. 후형식적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이 다음에.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후형식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피아제가 말한 게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후형식적 사고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데요. 자, 이것은 상황에 따라 진리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가정한다. 어떤 상황이 있으면 거기에 따라 진리가 달라진다. 융통성입니다. 따라서 후형식적 사고는 융통성을 전제로 하는 사고가 된다.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유동적 지능 누굽니까? 커텔과 혼. 자, 결정화된 지능이 있죠. 어떤 게 변합니까? 유동적 지능이 변하잖아요. 유동적 지능은 퇴화하는 것이고 결정적 지능은 계속 증가하는 겁니다. 따라서 유동적 지능은 결정화된 지능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빨리 낮아지나요? 네, 맞아요. 낮아집니다. 유동적 지능은 이렇게 되고 결정적 지능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유동적 지능, 이게 결정적 지능이니까 훨씬 더 빨리 낮아지는 것은 유동적 지능입니다. 맞습니다. 자, 5번째 들어갑니다. 변증법적 사고는
끊고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변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현실적인 문제 해결, 이게 뭐죠? 네, 구체적 조작기. 구체적 조작기와 연관성이 있어요. 현실적인 것은 가설 연역 뭐라고 배우셨죠? 네, 형식적 조작기라고 배우셨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면 돼요. 따라서 변증법적 사고가 아니에요. 변증법적 사고를 하면 안 되고, 자, 무슨 사고는 현실적 문제 해결 사고에서 가설 연역적 사고로 변하는 것이냐? 오답 노트는 형식적 조작 사고는 그래야 돼요. 형식적 조작 사고는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내용이 되죠. 변증법적 사고는 2번에 나와 있는 거예요. 모순이나 한계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고를 변증법적 사고로 하니까 5번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23번의 답은 5번입니다. 자,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24번 문제 별표. 발달의 주요 쟁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이 발달에 관한 주요 쟁점에서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쟁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쟁점이 있습니다. 안정성과 불안정성의 쟁점은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 변동과 관련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자, 집단 내 개인의 상대적 위치가 변화되면 불안정성이 되겠죠. 불안정성이 되고, 그 다음에 변화되지 않으면 안정성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습니다. 자, 연속성과 불연속성의 쟁점은 양적 질적 변화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연속적인 사고 또는 연속적인 발달, 그 다음에 불연속적인 발달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는데요. 여러분 해설을 잠깐 보시면 박스가 있습니다. 그 박스에 보면 연속적일 때는 점진적인 발달이라고 그래요. 자, 연속성이라고 했으니까 연속성이라 할게요. 이거는 점진적인 발달을 말하는 거고, 그럼 발달이 누적되는 거예요. 이거는 발달이 누적되는 것이고요. 점진적으로 발달해 가니까